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요, 얼마 전에 저의 인바디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는 50.5kg, 그리고 근육량은 24kg, 바디팻은 7.2kg 해서 저의 체지방률은요, 14.3%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장은 165cm이고요, 나이는 만 42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40이 넘은 이 나이에 이런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뭐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이렇게 매일매일 할까요? 아니요. 저는 편하게 집에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근육량은 제 몸무게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의 체지방률은 나이에 비해서 꽤나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만의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생활 방식, 식습관, 그리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체지방률이 적고 근육이 많은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운동보다도 먼저 하셔야 될 게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근데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네, 일단요, 여러분들이 현재 드시고 계신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아주 솔직하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을 추적을 해보세요.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앱이 필요한데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패스트리시라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 다양한 앱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그 재료의 그람수를 기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식품 전체 음식을 넣으시면요, 이 앱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설탕을 먹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요거를 작성하실 때는요, 정말 일주일만 하시되 솔직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바꾸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셔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 어떤 영양소를 너무 부족하게 먹고 있는지, 많이 먹고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백질 양, 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네, 성인이라면요, 나의 몸무게 곱하기 1g 정도가 정말 최소의 단백질 하루 권장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 40세가 넘었고 근육의 양을 좀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 1.2에서 1.5g 정도 킬로그램당 드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 몸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다시 밖으로 배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가장 좋은 시기는요, 아침쯤에 운동을 한 이후에 1시간이 지나기 전에 드시면 이 단백질이 합성이 잘 되고 근육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저녁 시간에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재생을 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근육이 재생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마지막 식사인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이게 근육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실 때는 주무시기 약 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소화불량이나 좀 위가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녁에 너무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질 좋은 수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개인차에 맞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지방은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저는요, 좋은 지방, 착한 지방이라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만큼 음식을 통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보카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보카도 안에는 비타민 E가 잔뜩 들어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섬유질, 그리고 다른 비타민들이 잔뜩 들어있는 정말 슈퍼푸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아몬드나 호두나 이런 것들, 견과류를 자주 먹습니다. 여기에도 오메가3, 오메가6 등등 정말 좋은 불포화 지방들이 적절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뭐 드레싱 같은 거, 소스를 만들 때 쓰는 오일은요,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올리브유는요, 근데 열에 약간 약하기 때문에 저열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유를 먹고요.
고열로 음식을 만들 때가 또 가끔 있잖아요. 뭐 오븐에 뭘 굽다든지 아니면은 튀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발화점이 높은 코코넛 오일을 씁니다.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요, 오메가9이 굉장히 풍부하고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 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방을 챙겨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드시지 말아야 되는 지방이 있죠? 그거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튀긴 음식, 네. 그리고 마가린 아시고요. 그리고 식물성 기름, 뭐 콩기름이라든지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등 이거 자체에는 트랜스 지방이 있지 않지만 이거를 열로 가열하면은 트랜스 지방이 금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식물성 오일을 쓰고 계시다면 당장 제거해 주시고요. 고열 요리를 할 때는 코코넛 오일, 그리고 저열 요리나 샐러드용으로는 올리브유를 드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탄수화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식이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채소예요. 왜냐하면 과일은 너무 맛있고 식이섬유가 많지만 또 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개 그리고 한 2개 정도를 최대로 해서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 나머지는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권장량은요 30g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뭐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해서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한 20g 정도도 못 미치게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를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은 음식, 채소 같은 걸 드시면 포만감이 많이 생깁니다, 식사 시에. 그래서 일단 그 식사 양이 줄게 되고요. 그리고 식사 이후에도 이 포만감이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야채나 과일에 비타민, 무기질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요즘에 여러분 장 건강이 우리 몸의 면역 세계와 정말 긴밀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과 정말 긴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건강한 장이라 함은 좋은 박테리아가 많은 장이에요. 근데 이 좋은 박테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이 좋은 균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야채를 드시거나 과일을 드실 때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상으로 드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색깔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이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 장이 좋아하는 다양한 먹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요. 평소에 나는 야채, 과일 별로 안 먹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먹어야지 해서 잔뜩 드시잖아요. 근데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약간 나는 뭔가 조금 변비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금치나 케일, 루꼴라 같은 잎채소들 있죠?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드셔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 화장실에 가는데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일단 3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단백질, 적절한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뭐 한식이라고 치면 반찬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뭐 달걀, 생선, 고기, 두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충분히 먼저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를 드셔줍니다. 그리고 뭐 야채를 뭐 볶거나 아니면 무칠 때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밥을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아니면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드셔주세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활동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쓸 수 있는 게 이 탄수화물에서 나온 당, 에너지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드셔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되, 좋은 탄수화물 있죠? 현미라든지 통곡물 이런 걸로 챙겨 드시고요. 아니면 감자, 고구마 이런 걸로 챙겨 드시고요.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양을 조금 적절하게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에 따라 드시잖아요. 단백질, 채소, 지방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드시면 이 탄수화물의 양을
월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결국에 몸에서 당으로 변하고 당이 지방으로 변한 거거든요. 근데 당이 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당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체지방의 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만 40세가 되면요, 약 1% 정도씩 1년에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 상태가 좋으면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드시면 네, 근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1년에 6%씩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만 없어지나요? 근육이 없으면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점점 좀 말캉말캉해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다 축축 처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육량을 여러분, 네, 안 보이네요? 네, 늘리는 거예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요, 이 근육이라 함은 이 당을 흡수하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수화물 아니면 다른 음식을 막 먹었을 때 이게 몸에서 당으로 변하게 되고 이 당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층 아니면 근육으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근육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근육에서 필요한 당이 많기 때문에 지방층으로 가는 당이 적어지고 그만큼 체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아야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근육이 적어요. 그러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넘으면 정말 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매일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매일 해요? 힘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운동을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홈 트레이닝을 하면 매트를 일단 까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아무리 하기 싫어도 거기서 5분, 10분 운동하시고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내가 10분밖에 운동을 못하지만 일단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익숙해지게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습관이 들기까지는 뭐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안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운동을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고 치면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운동은 전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상반신에는 뭐 팔 근육, 가슴, 등, 배 근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반신에는 뭐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내 하루에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근육량을 놀리고 싶다 하는 부분은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많은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냐? 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은 좋은 운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은요, 그로잉 아나나스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버 채널에서 이제 운동을 바꿔가면서 한 일주일에 4번 정도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덤벨의 무게는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1kg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너무 가볍다 하시면 그때마다 네, 이 중량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좋은 점은 일단 체지방을 태우는 데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책이라든지 조깅 아니면 수영 아니면 에어로빅 이런 거 할 때 기분 전환이 참 잘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숨을 이렇게 쉬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장의 심폐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운동 초보자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체중이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일단 몸에 무리가 덜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체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일단 이 걷기 운동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졌다, 조금 다른 운동을 하고 싶다, 내 몸이 이제 약간 탄탄하다, 부상이 생길 위험이 없다 하시면 힛 트레이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힛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애장하는 채널에 가시면 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따라 하시면서 한 일주일에 2번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가나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 40세가 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굳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해주면 그런 몸의 유연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근육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막을 수 있는 게 운동 후의 스트레칭 또는 요가, 필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짧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좀 유연성이 좋게 근육을 펴주는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운동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제가 봤을 때는요,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공복이 유지되는 이 시간에 해주시는 게 일단 체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복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공복 시에 운동을 할 때 몸에 당이 없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체지방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장 호르몬의 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높을 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한 이후에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를 하시면 근육이 조금 더 잘 생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네, 제가 만 40세가 넘으면서 저의 몸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의 복부 지방이었습니다. 나름 건강하게 식습관을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 근육도 있었지만 이 복부에 지방이 쌓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한 지가 한 1년이 돼 가는데 이 이후로 제 몸무게는 한 2에서 3kg 정도 이제 감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복부 지방도 사라졌습니다. 근데요, 이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16시간, 24시간 이렇게 굶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네, 여성과 남성은요, 다른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에는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여성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살을 찌고 안 찌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활발하게 생성돼야 될 때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성처럼 그냥 아무 때나 내 몸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억지로 단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총 생리 주기를 4개로 나눠서요. 요거에 따라 다르게 단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2달 전에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생리 주기에 맞게 단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해지고자, 좀 체중을 줄이고자 단식을 시작했는데 남성처럼 무리하게 단식을 하시면 내 건강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은 더 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리 주기에 맞는 그리고 몸에 맞는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이 간헐적 단식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만 40세가 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운동과 식습관을 하길래 근육량은 높고
체지방량은 줄일 수 있었는지 요거에 대한 저의 나름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진짜 사실세가 넘게 되면요, 여러분, 네, 몸에서 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피부의 노화도 보이고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요, 근손실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레벨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안 이쁘게 변하게 되고, 복부 지방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1년 안에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를 제가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